아, 월요일인데 오늘 증시가 쉬는 날이라 맞아요. 허전하네. 자, 오늘은 네. 예전에 우리 구독자분께서 이제 이때까지 우리가 이제 소개했던 우리만의 매매법 있잖아. 음, 어, 이 마부TV에서만 볼 수 있는 매매법. 음. 그 방식으로도 이제 한 10년이나 15년 그 좀 비교를 해줄 수 있냐. 아, 예전 영상이랑 비교가 가능하냐고 물어보신 건데, 음, 원래 이 영상을 한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주말쯤에 하려고 했는데, 음, 어제 우리 또 멤버십 구독자분께서 음, 같은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음. 바로 찍었어. 멤버십 회원께서 부탁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어제 이제 QQQ 스위칭 영상 있었잖아. 맞아요. 그 영상을 보시고 이제 음, 댓글을 달아주신 거야. 음, 그게 이제 원체 좋은 전략이다 보니 음, 그래서 이제 영상을 시작을 할 건데 네, 이제 시작하기 앞서 좀 말씀드릴 거는 네, 이제 지금까지 완성된 우리 마부 전략이 음, 이게 사실 이제 최악의 상황에서의 전략이거든. 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전략이나 매뉴얼은 음,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우리가 유튜버를 접게 되더라도 음, 나중에 따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뉴얼화 시켜 놓은 거고 음, 실제로는 이 매뉴얼에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플러스 알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제 그때그때 차트를 보면서 이제 추가 대응을 할 거야. 음. 그걸 말씀드리고, 네, 일단, 이제 폭락이 오게 되면은 이제 폭락 전에 좀 미리 좀 이렇게 시장을 떠나 있다가 음, 이제 바닥쯤에서 이제 3억을 전부 매수하는 전략으로 최대한 가려고 그쵸. 노력을 할 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추세선 상단보다 더 높은 가격에서 팔도록 또 노력을 할 거야. 음, 그래서 이제 매뉴얼보다는 좀 더 이제 높은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 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처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신 분은 음, 얘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거는 우리 기존 구독자분들만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좀 이해가 안 가신다 음, 하면은 재생 목록 중에 이제 TQ 매매 전략 모아놓은 이 모음집이 있어. 음, 요거를 좀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고, 꼭 보고 이해하고 이것도 추가로 보셨으면 좋겠네요. 이거를 보고 봐도 돼. 그래요. 그리고 이제 현재까지 매뉴얼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는 뭐 폭락장이 왔을 때 기준으로 네, 이제 나스닥 장기 추세선 또는 네, 이제 우리가 만든 티바 새끼를 통해서 네, 이제 TQ 바닥 가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맞아요. 거기서 이제 매수를 한 다음에 네, 매수를 하고 이제 장기 추세선 상단에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다음 폭락장이 오기 전까지는 이제 단타를 하면서 기다리는 그쵸. 이 전략이야. 음, 그래서 이제 폭락장이 왔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분할 매수를 하다가 네, 이제 20개월 선에서는 멈추고 나머지 총알은 이제 바닥에서 몰빵하는 네, 이런 전략인데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내가 분할 매수를 빨리 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이제 20개월 선에 닿기 전에 분할 매수를 너무 빨리 들어갔다 하더라도 5분할까지만 매수를 하고 나머지 5발은 이제 바닥쯤에서 매수를 한다. 네, 현재까지 이제 전략은 이래. 그쵸.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 네, 자, 시작하기 앞서 이제 우리 11월이랑 12월 단타 수익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 이 매매를 보려면. 11월에 우리가 593만 7천 원 수익을 봤었고, 이제 저번 달에 484만 원 수익을 봐서 2달 동안 1077만 원 정도? 수익을 봤어. 그래서 아직 통계가 좀 부족하긴 해. 2달밖에 안 돼서. 네, 그래도 뭐 요 통계를 내보면 월 평균 지금 538만 원 정도 수익을 낸 건데, 네. 이게 우리가 총 시드가 3억이잖아. 네, 그래서 3억으로 비교를 해보면 한 달에 한 1.77%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하루에 얼마를 수익을 내고 있냐 계산해보면 네, 0.088333% 하루에 이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거야. 네, 네. 근데 양도세를 제외하면은 하루에 한 0.068 정도 수익을 내고 있는 건데 저기서 22%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뭐 한 달에 300을 벌지 400을 벌지 모르기 때문에 그쵸. 좀 보수적으로 그냥 하루에 0.06% 정도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하고 네, 계산을 했고 네, 그다음에 우리 현금은 외야 RP로 이제 1년에 한 프로 정도 추가 수익을 내고 있긴 한데 뭐 이것까지 계산을 해주기에는 좀 구차하고 네, 그래서 외야 RP 수익은 제외를 했다. 네, 근데 또 문제가 있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모든 매매 기준을 나스닥 차트 기준으로 하고 있어. 네. 근데 이제 거래는 TQ로 거래를 하다 보니까 네. 이 나스닥 차트 기준을 이 TQ 일봉 차트 가격으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이게 한 1, 2년 정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15년을 하려다 보니까 이게 뭐 하루 이틀에서 끝날 테스트가 아니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 네네. 그래가지고 1년치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 이제 폭락장이 왔을 때 네. 바닥으로부터 3분의 1 지점에서 매수를 한다는 가정하에 계산을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지? 네. 폭락을 하면은 이제 분할 매수를 하다가 마지막에 몰빵을 때리면 평단가가 이 정도 될 것 같아.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면은 그래도 좀 비슷한 전략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20개월선, 그러니까 만약에 22년 폭락장을 봤을 때 맞아요. 이 20개월선까지는 분할 매수를 들어가다가 여기서 멈추고 나오면 기다렸다가 나머지 총알을 바닥 어디쯤가 이제 몰빵을 하는 전략을 가져갈 건데 이거를 TQ 일봉 차트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게 이 지점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야. 뭐 찾을 수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지. 그리고 장기 추세선도 우리가 나스닥 차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 하단선과 상단선 닿는 부분을 TQ 일봉 차트로 이제 찾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게 상단선과 하단선의 요 중간, 요 한 3분의 1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네. 가정을 했다 이거지. 네. 무슨 말인지 알지? 네. 그래서 이제 결과를 보면 이게 15년? 15년. 지금 일단 구독자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우리가 TQ 존버는 여러 번 백테스팅을 했잖아. 네. 그때 22년에 MDD가 마이너스 80%가 나왔어. 음. 그지? 이거는 대부분 아는 사실이잖아. 그쵸. 근데 이 백테스팅 과정에서 결과를 보면은 내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22년 고점이 8억을 찍었다가 한 2억까지 내려왔어. 그럼 이게 지금 MDD가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 알겠지만 대략 마이너스 한 70% 이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여기도 보면은 25년 폭락장도 거의 10억에서 한 6억까지 떨어졌잖아. 그럼 여기 MDD도 마이너스 40%가 나왔어.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한 걸로 가정을 한 거야. 여기도 생각보다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한 걸로 가정을 했어. 왜냐면은 이게 지금 마부 전략이잖아. 그러니까 야, 얘네가 자기네 매매법이라고 좀 더 수익률을 좋게 만들려고 좀 더 싼 가격에 매수한 것처럼 보이려고 눈속임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이런 반발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보수적으로 조금 MDD를 높게 잡았어, 일부러. 그래서 마이너스 70% MDD면은 굉장히 높은 데서 가격 매수를 한 거거든. 그리고 25년 폭락장도 TQ MDD가 마이너스 40%면은 꽤 높은 데서 매수를 한 걸로 가정을 하고 한 거야. 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22년 폭락장이 원래 상단선이 이쯤 지나가거든. 근데 나는 한 이쯤 매수했어, 그냥. 네. 이쯤 매수한 걸로 가정을 한 거야. 그래야 좀 보수적으로 25년 폭락장도 한 중간쯤에서 매수한 걸로 그냥 했다 이거지. 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처음 보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는데 요 뾰족한 부분 있지. 네. 이런 게 왜 생기는지 알지 이제. 세금 때문에? 그렇지. 이게 원래 이게 주가가 떨어져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네. 이런 부분이 양도세를 중간중간 내가 계산을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나온 거야. 네. 그래서 양도세를 나온 구간은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해줬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가지 특이점은 보통 우리가 과거에 백테스트를 했을 때 네. 22년 폭락하고 나서 이제 23년 요 상승장 요때 양도세가 제일 많이 나왔었어. 다른 백테스트는. 근데 이번 백테스트는 여기에 양도세보다 이쪽 양도세가 더 많잖아. 마지막. 그 이유가 이제 여기서 좀 생각보다 비싸게 주고 샀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수익을 생각보다 많이 못 본 걸로 나온 거야. 그래서 여기 양도세가 여기가 제일 많지는 않다 이번에는. 네.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은 네. 원금은 1,000,000원에 원금 1,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고 네. 이제 세후야. 양도세는 3억 9,100만 원 내고 나서 수익률이 14,300% 정도 나왔어. 나쁘지 않아. 네네. 나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어제 영상 그 QQQ 스위칭 전략 있잖아.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스위칭 전략이 그때 15,100% 나왔었어. 그쵸. 그런데 마부 전략이 13,300%로 한 800% 적게 나왔어. 그러니까 QQQ 스위칭한테 진 거야. 졌지? 그래서 오늘 이 테스트를 해보면서 생각보다 이제 QQQ 스위칭 전략이 괜찮다. 좋은 전략이다. 좋은 전략이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상의 결론은 뭐냐면은 네. QQQ, TQ 스위칭 전략이 괜찮은 전략 같아. 네. 괜찮은 전략 같고 이제 마부 전략으로 지금 이 위에 있는 전략을 이기려면 네. 결국은 이제 바닥에서 3분의 1 지점보다는 평단가를 더 낮춰야 돼. 네. 아니면은 3분의 1 지점보다 그쵸? 평단가를 낮추는 것도 맞고 그 지점에서 더 많은 돈을 시드를 그때 많이 사야지. 그러니까 그 말이지. 평단가지.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평단가를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나 그 저점 대비 그쵸? 4분의 1이나 5분의 1 지점까지 낮출 수 있다면 네. 이 마부 전략이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 3분의 1보다 더 평단가를 낮출 수 없다면 그쵸? 오히려 그냥 QQQ 스위칭 전략이 더 좋을 수 있어.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금 보수적으로 가긴 했어. 여기는 이제 3분의 1 지점보다는 좀 높은 지점에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네. 뭐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근데 나는 일단 지금 오늘 소개된 마부 전략보다는 더 평단가를 최대한 낮추려고 노력을 할 거야. 그리고 이제 상단선 매도보다는 좀 더 비싼 가격에 팔도록 일단 노력은 할 거야. 그쵸? 실제 매매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